두한량의 인간 세상 탐구, 그때그때 꽂히는 얘기하는 방송,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안녕하세요. 두한량 중 틈만 나면 혼자 여행 가고 싶은 량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두한량 중 언제든지 훌쩍훌쩍 혼자 떠났다 돌아오는 감자입니다. 오늘도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수다 타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줄여서 뭐죠? 어쩌지?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청취자 여러분, 어쩌지 방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감자고요. 저는 량이입니다. 저희가 이 어쩌지 방송을 진행하는 두 진행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조금 무거울 수 있는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저희 방송이 50화를 맞이했습니다. 박수!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청취자분들의 노고와 깊은 관심 그리고 구독과 하트가 있었기 때문에 양이와 저 감자가 이렇게 50화를 축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광 모두 청취자 여러분들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 시끄러우셨다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약간 아무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스스로 자축할 수밖에 없죠. 음향 장비가 저희가 없어서 네, 음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목소리로 네, 음향을 어렵게 모셨어요. 목소리를 깔아봤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되게 발랄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50화만큼 좀 의미가 있긴 한데 저희 의미 있는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네. 간단하게 양희님께서 공지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무료 광고 하고 계시는 거 고정 구독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그리고 오늘 우리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아마 이제부터 고정 구독자가 되신다면 이 좋은 기회를 득템하실 수가 있는데 좀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원래 우리 방송 뻔뻔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고정 구독자 여러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에피소드 하나당 딱 한 분만 선정을 해서 무료 광고를 해드리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팟빵 공지란이나 네이버 블로그 팟캐스트 어쩌다 이렇게 됐지 공지사항 폴더에 있는 글을 참고하시고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 50화 특별 어쩌지 방송 주제 네. 양희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나 혼자 떠나는 여행입니다. 박수 3번 시작. 짝짝짝. 50화에 아주 딱 맞는 그렇죠. 그런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여행 얘기 뭐 항상 하는 얘기죠. 훌쩍 그렇죠. 떠나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이런 얘기. 그냥 말 그렇게 뚝 끝내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많이 하고 싶잖아요. 여행 얘기 많이 하고 싶지 그 않습니까? 다음에 무슨 말 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양희님 멘트 하셔야죠. 여기 빨리 멘트 하셔야죠. 알겠어요. 네네. 어쨌든 여행이 두 글자만 들어도 되게 리프레시가 되고 설레이잖아요. 되게 지루하고 피로한 이 일상에서 벗어나서 크게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여행이라는 시간인데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주로 어떤 이와 함께 여행을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혹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우리 감자량이처럼 혼자 여행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고요. 네. 만약에 우리처럼 혼자 여행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와 함께 혼자 여행한 이야기 보따리를 저희와 어떤 소통 방식으로 이렇게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만약에 아직 한 번도 혼자 여행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을 듣고 한번 용기 내서 올해는 꼭 혼자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주 좋네요. 네. 그럼 일단 연습으로 각자 앉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어쩌지 수다 여행부터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주제가 나 혼자 떠나는 여행이니까 오늘 방송은 꼭 혼자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원래도 혼자 들으실 것 같지만 약간 아끼면서. 꼭 혼자 들으세요, 오늘은. 네. 그럼 오늘은 비행기를 타고 멀리 떠나보겠습니다. 이륙합니다. 출발! 어쩌지 50화 특집 혼자 떠나는 여행을 함께 청취하고 계십니다. 자, 본론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혼자 떠나는 여행이니만큼 약간 혼자 갔던 첫 여행,
네. 첫 여행에 대한 경험 이야기를 간단하게 풀고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양희님은 언제 혼자 처음으로 여행을 한번 가봤나요? 제가 20대 중반쯤에 뉴욕을 혼자 한 달 정도 생활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생활여행이 뭔가요? 그러니까 마침 친한 친구들이나 뭐 학교 선배 그리고 친한 미술학원 선생님들까지 우르르 뉴욕에 다 어학연수나 유학을 가 있는 시즌이 딱 한 해가 있었는데 네네. 그때 마침 부모님도 다 아시는 고등학교 때 친구가 거기서 또 어학 중이어서 그 친구가 그 하우스 쉐어를 해서 살고 있는 그 집이 있었는데 거기 옆방 룸메가 또 제가 가는 기간에 다른 나라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뉴욕에 가 있어서 거기 이제 처음으로 혼자 한번 여행 간 게 거기였나요? 그래서 그 룸메가 비워놓은 그 룸메 방에 제가 머무는 기간에 방세를 내고 제가 아예 그 집에 살면서 여행을 했어요. 한 달 동안 네. 장기 투숙을 한번 해봤던 게 혼자 여행을 갔던 약간 첫 여행이었나요? 길게. 네. 그렇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회사 생활을 할 때 굉장히 한 10년도 넘은 일이죠.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여름 휴가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여름 휴가 때였는데 그 당시에 혼자 여행을 왜 갔냐면 아무도 저와 휴가 기간이 맞지 않았어요. 심지어 가족, 심지어 친구, 심지어 가장 친한 지인들, 친구 아무도 저와 휴가 기간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왠지 그때 저한테도 한번 뭐 너 그때 스케줄 뭐야 물어본 적 있지 않나요? 그거는 약간 다른 때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네, 물어본 적이 있긴 있었어요. 아무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한 2박 3일, 3박 4일 집에 있다가 출근했을 때 그 기분 너무 우울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때 그 컴퓨터에 네이버 지도를 켰죠. 네. 어디라도 가야 되겠다. 좀 조급한 거죠. 혼자 가야 되니까. 막 네이버 지도로 마우스 클릭으로 여기저기 막 움직이고 있는데 서쪽에 저 구석에 남쪽, 서쪽, 남서쪽 저 구석에 홍도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 맞아 거기 네. 거기일 줄 알았어. 섬 이름이 작은 게 홍도라고 써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뭐 노래 가사로만 알고 있었죠. 네. 홍도야 우지 마라. 구성지네요. 아무튼 그곳을 그냥 가야 되겠다.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네. 왜냐면 쫓기듯이 그냥 이대로 휴가 보내고 출근하면 그 우울한 마음 때문에 저는 홍도를 간 게 제 처음으로 혼자 간 첫 여행이었던 것 같네요. 이 마음 되게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집에서 TV만 보고 그냥 뒹굴뒹굴 거리다가 나가본 적 많이 있잖아요. 왜 일하시면은 뭐 회사를 다니시던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던 뭐 사업을 하시던 특별히 연인이 있어서 연인과 휴가 기간을 맞추지 않는 이상 맞아요. 성인이 되면 이제 부모님하고도 휴가를 같이 안 가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렇죠. 친구랑 휴가를 맞출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자기 휴가 기간에 혼자 남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억지로 했다기보단 그냥 어쩔 수 없이 근데 다 같은 마음이야. 보면은 저한테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내가 이때 뭐라도 하거나 어디라도 혼자라도 갔다 오지 않으면 나는 출근했을 때 마음이 더 지옥 같을 것 같다고.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 감자도 그렇고 저희 양이님도 그렇고 혼자 첫 여행 간 거를 한번 얘기해 봤고요. 네. 첫 경험은 둘 다 이제 양이님은 뉴욕, 저는 네. 이제 홍도를 한번 처음 가본 여행의 계획이었고요. 약간 어떤 여행의 어떤 시간을 계기로 이렇게 혼자 여행을 이제 좋아하게 됐는지 저희 둘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엄청 좋아하죠. 네. 어떤 계기로 해서 이 혼자 가는 게 좋아하게 됐는지 양이님께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는 굉장히 항상 좀 온실 속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던 되게 여린 화초였어요. 살아온 방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웃어서 죄송합니다. 어린 화초라는 이 단어 여린 화초. 여린 화초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양이님과 이제 오버랩이 잘 안 돼가지고 죄송하네요. 제 친구들은 저를 정말 깨지기 쉬운 크리스탈 와인잔이라고 칭해요. 네, 감정만 그렇잖아요. 네, 그대로 읽어주시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부모님한테서 그렇게 완전히 그냥 폭 쌓여서 살다가 보호를 좀 많이 받다가 네, 정말 그냥 전형적으로 한국에서 부모님 품에 쌓여 살던 애였는데 또 약간 또 따님이시니까 네. 더 좀 그럴 맞아요.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뉴욕을 가는 것도 마침 그렇게 좀 미술학원 선생님도 계셨고 뭐 친구도 있고 이래서 엄마 아빠한테 한 달을 프레젠테이션을 철저하게 한 다음에 네네. 갈 수 있었어요. 네. 내가 어떻게 안전하게 다녀올 것인가에 대해서. 네네. 근데 그렇게 저도 약간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가서
그렇게 지내면서 설레임도 굉장히 커졌고 용기도 굉장히 생긴 상태에서 그냥 혼자 뉴욕에 있어 보면서 그 상태에서 이제 20대 후반부터는 제주도 여행을 이제 그땐 정말 온전히 제주도에는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혼자 여행을 오롯이 해보고 나서 그 제주도에 가기 전에 그래도 어떤 계기가 조금이라도 있지는 않았나요? 그 감정의 계기나 뭐 시기나 뭐 누군가가 한번 가보라고 했다거나 갑자기 또 혼자 가기는 좀 어렵거든요. 뉴욕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는 뭐 다른 심적인 그게 아니라 그냥 원래 매년 여행을 가야지라는 약간 습관적인 여행이었고 네네. 제주도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제 멘탈과 신체의 붕괴가 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 국토 여기에 이 땅에 있으면 안 되겠다. 비워내기 위해서 어딜 가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해외를 나갈 돈은 없고 시간도 없고 비행기는 타서 좀 다른 섬이라도 다른 집안에 내가 그리고 가야 되겠다. 어디라도 가야겠는데 전화가 오면 바로 올라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적으로 찾은 여행지가 이제 제주도를 혼자 가는 거. 전화가 왔을 때 내가 바로 내 3시간 뒤에 올라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최대한 내가 있는 곳에서 먼 곳. 그렇게 해서 가서 네. 그렇게 제가 그때 제주도 여행 에피소드 그 3화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네. 장롱 면허였는데 그냥 대충 갑자기 쏘카 빌려갖고 운전하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정말 굉장히 자유롭다고 느꼈고 오롯이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이 내 감정 하나만 신경을 쓰면서 온몸의 감각세포가 다 살아서 움직이는 걸 느껴보고 나니까 여행은 특히 제주도는 정말 혼자 가는 게 짱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왜 혼자 하는 여행을 약간 좋아하게 됐냐면 사실 뭐 같이 가는 거 좋긴 합니다. 뭐 연인하고 가거나 뭐 친구와 함께 떠나는 거 굉장히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옆 사람을 신경 안 쓰는 게 좀 어려워요. 같이 가시는 분한테 많이 좀 신경을 쓰는 스타일이에요. 맞아, 저도요. 100%다 맞는 사람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여행 네, 스타일이.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옆 사람한테 신경을 많이 써서 옆 사람이 편해야 나도 편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내 여행을 하긴 좀 어렵더라고요. 누구랑 같이 가면. 타협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 사실 많은 분들하고 여행을 가본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저랑 여행 스타일이 맞는 사람이 없었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행의 가치관이나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게 맞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은 있는데 막상 같이 여행을 해보면 또 갈림길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여행을 좀 약간 수시로 가게 되는 게 이 이유인 것 같아요. 아까 양희님도 말씀하시면서 오로지 좀 내 마음대로 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나의 감각들이 조금 열렸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실제로 그게 맞죠.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면 그 사람의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오로지 나 혼자 가게 되면 나한테 신경을 많이 쓰죠. 맞아요. 네, 많이 쓰기 때문에 나와 노는 그 느낌, 평소에 느끼지 않았던 그 자유로움. 맞아. 그게 좋아서 혼자 하는 여행을 이제 좋아하게 됐고 찾아서 시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약간 친구분들 중에 이런 친구들 있어요. 랜드마크를 찍고 와야 여행이다. 부루마블 하시는 분들이요? 네, 가장 유명한 곳에 가서 가장 유명한 음식을 먹고 유명하게 인증샷을 남기고 와야 이게 여행이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정반대거든요. 맞아요.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가서 먹고 싶으면 먹고 들어놓고 싶으면 들어놓고 그냥 자유롭게 생활하는 게 여행이어서 그런 스타일이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혼자 갔다가 오는 케이스 횟수가 좀 많이 늘어났던 것 같네요. 갑자기 궁금한 게 네. 감자님은 여행을 가실 때 갑자기 가던 좀 계획적으로 미리 계획을 하고 가던 그 여행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너무 좋죠. 비행기 티켓을 좀 현명하게 소비하기 위해서 알아보거나 아니면 어떤 숙소나 지역을 결정을 하거나 그런 준비 과정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안 받으세요? 스트레스. 사실 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준비 과정에서의 최적으로 나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주하는 곳에서 누렸던 편안함을 여행에 가서도 누리고 싶다예요. 근데 의미가 약간 조금 왜곡된 게 뭐냐면 여행을 가서는 내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그냥 열어놔야 돼요. 지금 거주하는 곳에서의 그 편안함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여행에서도 난 편할 거야가 아니라
그냥 가서 그때그때 맞춰서 여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런 건 있죠. 저희가 뭐 굉장히 좀 그 무슨 섬이죠. 굉장히 좀 오지 같은 데를 좀 들어간다라고 만약에 치면 네. 사실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살아 돌아올 약간 이게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 뭐 지방을 간다거나 제주도를 간다거나 안전이 보장되는 데 있잖아요. 뭐 그냥 해외를 나가도 밀라노 뭐 이런 데 그렇죠. 가거나. 이런 데 사람 많은데 이런 데 같은 데 가면서까지 어디 가서 자야 돼, 뭘 먹어야 돼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냥 그날 하루 묵을 것만 가서 숙소 체크인하고 그냥 들어 누워 있어도 좋잖아요. 그때 찾아봐도 다 찼습니다. 가기 전부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다 계획해서 난 이 루트대로 가야 돼, 이 루트로 가야 돼 하게 되면 그만큼 나는 가기 전부터 조금 지쳐요. 하기 싫어져요. 감자님은 숙소의 청결 상태나 숙소의 퀄리티 이런 거에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시죠? 혼자 갈 때. 네, 왜냐하면 지금 집도 더러워요. 살짝 농담이었고요. 그렇다고 아예 신경 쓰는 건 아니죠. 막 뱀이 나오고 벌레가 나오고 막 천장이 무너질 것 같고 이런 데를 어떻게 갑니까? 네. 근데 요즘 에어비앤비나 시스템이 굉장히 호텔스 컴바이나 너무 잘 돼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사실 그 당일날 그냥 조금 더 일찍 가서 도착하면 그때 알아봐도 괜찮은 숙소가 널리고 널렸어요. 그러니까 미리 가기 전부터 내가 막 신경 써가지고 이것저것 준비하지 않아도 그날 바로바로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서 갔던 것 같고 스트레스를 좀 안 받는 스타일인 것 같고 양희님은 가시기 전에 약간 전체적인 스케줄을 좀 약간 조정을 해서 가는 스타일인가요, 그럼? 저도 그렇게 스케줄을 막 짜진 않는데 네. 저는 그 과정을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비행기 티켓을 끊는 거랑 숙소를 정하는 게 단순히 내가 숙소 내부의 퀄리티를 보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를 가는데 이탈리아를 가는데 10일만 간다. 이탈리아에 가고 싶은 지역이 굉장히 여러 군데면 그중에 몇 개만 내가 딱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선택을 했을 때 또 저는 여자니까 숙소의 안전한 그런 안전이 확보되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숙소를 찾을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봐요. 안에 청결도랑 안전 상태나 보안 뭐 이런 걸 엄청 디테일하게 보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 그게 되게 스트레스더라고요. 근데 아까 저는. 양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초반에 여행을 뉴욕을 가시기 전에 부모님을 한 달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원래 그러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숙소나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따지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나한테 주입을 시켰기 때문에 억지로 내가 하는 거예요. 약간 조금은. 안 따진다고는 못하겠는데 저는 그런 숙소 또 인테리어만 마음에 안 들어도 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저도 까탈스러운 게 맞는데 어릴 때부터 그건 맞아요. 부모님이 비행기 타는 거부터 해서 숙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까탈스럽게 구셨던 분들이라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 몸이 붕 떠서 밀라노에 가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그냥 즐거운 거예요. 맞아. 저는 숙소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부모님께 전달이 안 가면 안 보내주는 상황을 항상 겪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처음부터 숙소를 정하고 어디를 가야 되는 것들을 정하는 것 자체가 이게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한테 컨펌을 통과되는 퀄리티로 항상 맞춰야 되니까 그렇기도 한 것 같고요. 저희가 약간 혼자 떠나는 여행의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 왜 혼자 여행을 가게 됐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은 뭐 여행지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는데 양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혼자 여행을 가서 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여행의 추억이나 뭐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감자님은 뭐가 네. 있으세요? 저 먼저 얘기하나요? 제가 네. 질문했는데요. 먼저 얘기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저는 조금 네. 뒤에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네. 잠깐 쉬고 계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지의 추억을 딱 떠오르면 진짜 사실 유명한 관광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보고 싶은 관광지 너무너무 많아요. 관광지보다 더 떠오르는 건 거기서 만난 사람들밖에 안 떠올라요. 저는 오히려 거기 가서 사진 찍고 내가 봤던 것보다 거기 가서 짧게 얘기 나누고 짧게 같이 뭘 했고 돌아와서 같이 연락하는 사람들 이렇게 거기서 만난 사람들로서 기억이 더 많이 되지 그 여행지가 줬던 것도 굉장히 느낌은 더 커요. 그렇지만 더 큰 건 거기서 만난 사람들 같이 어울려서 나눴던 대화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떠오르지 진짜 제주도를
진짜 뻔질나게 많이 다니긴 하는데 제주도에서 만난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간혹 연락 오는 친구들도 있고 뭐 P군, O양, P양, 뭐 B군, 뭐 H양 뭐 너무너무 많아요. 미안하다 얘들아. 혹시 친구 만들러 가시는 건가요? 그런다기보단 여행지에 가면은 마인드가 열립니다. 양님도 맞아. 경험해 보셨겠지만 희한하게 그렇게 돼요. 희한하게 이 도심에서 누군가와 그렇게 나한테 오는 관심을 애초에 쳐내지만 여행지에선 누가 나한테 말을 걸어도 조금은 관대하게, 조금은 친절하게, 조금은 저 사람과 대화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서로 속 얘기도 많이 하고 자기 감정이 굉장히 충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나눴던 대화들이나 너무너무 잘 좋고 많이 떠오르게 되는 것 같고 실제로 제주도에 갔을 때 그 한라산을 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라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그 약간 50대 부부분과 함께 산행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좀 기억에 남네요. 그분들이 또 인생에 대한 좋은 얘기, 또 여행에 대한 참 의미. 여행에 대한 참 의미요? 진짜요. 여행을 다니시는 부부였어요. 해외 안 가본 곳이 없는. 와 진짜 로망이다. 정말 그분들을 보면서 그냥 얼굴이 하회탈이었어요. 좋아 진짜 부럽다. 그냥 좋아서 이게 그 후광이 뭐 좋아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 참 인생이 사는 게 도대체 뭔가 진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와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추억에 남다면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이고 여행지가 좀 추억이 남다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홍도. 그때 그렇게 급하게 갔던. 급하게 갔던 이제 홍도가 가장 기억에는 좀 많이 남고 있고요. 양님 같은 경우에는 여행에서의 추억이 있다면 이제 지금 말할 수 있나요? 네. 이제 좀 됐나요? 아까 잠깐 당이 좀 떨어져서. 그렇죠. 이제 좀 끌어올리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싸대기 한 대. 감자님. 네네. 괜찮습니까? 방송을 자꾸 이런 식으로 싸움으로 끌고 가시면. 아니요.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어떻게 해드릴까요? 말까요? 50화 특집으로 한번 싸대기 가위바위보에서 때리는 거 소리 한번 나가볼까요? 그럼 근데 마이크 속으로 그럼 되게 그 천둥벼락 소리 치는 소리가. ASMR 싸대기 ASMR. 죄송하고요. 읽어주세요. 아까부터 뭘 자꾸 읽으래요.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혼자 여행을 해본 게 뉴욕하고 제주도밖에 없어요. 네네. 그 외에는 항상 뭐 친구나 가족하고 함께 갔었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뉴욕이라는 곳이 어떤 이들에게는 뭐 일주일 동안만 뉴욕을 정말 그냥 관광을 다녀오신 분들에게는 그냥 대도시라서 제가 기억하는 뉴욕과 너무 다른 뉴욕을 얘기하세요. 그냥 화려했던 도시, 대도시, 그냥 이런 관광지. 정신없고 사람 많은 곳. 뭐 랜드마크.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다가 퀸즈에 머무르면서 맨하튼을 왔다 갔다 하고 발음 좋네요. 뭐 브루클린도 체한 건가요? 체했어요 방금? 죄송합니다. 방금 트름 올라온 것 같은데 괜찮나요? 트름 아닌가요? 조용히. 알겠습니다. 브루클린도 갔다 오고 뉴욕을 저는 걸어서 지도를 들고 쪼리를 하나를 신고서는 걸어서 샅샅이 돌아다녔어요. 한 달을. 네네. 할렘 한 군데만 무서워서 좀 못 가고 되게 좋네요. 뉴욕을 걸어서 혼자 세로로 횡단을 한 적도 있고 지그재그로 동서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도심을 계속 이게 두벅두벅 걸어다니면서 이제 느꼈던 거네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한국을 왔는데 뉴욕에 있는 지인들이 그때 네가 말한 식당 가려면 내가 지금 뭐 어디 스트릿에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가야 돼? 네네. 그러면 제가 한국에서 그거를 설명을 해줄 정도로 완전히 그걸 파악할 세세하게 정도로 다 알고 있으니까 골목골목. 그렇게 많이 걸어 다녀서 그리고 거기 가서 저는 그 현지인 진짜 실제로 뉴욕 사는 사람들의 그런 그 외국인들하고 친해져서 그 일주일에 2번씩 영어 과외를 그냥 스타벅스에서 프리토킹을 과외를 받으면서 그렇게 그쪽 현지 사람들하고도 많이 친구로 지내고 이랬던 기억이. 양님께서는 뉴욕에 혼자 갔었을 때에 내가 한 달 동안 생활했었던 그 기억. 굉장히 강렬하고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혼자만의 여행이었네요. 일반적으로 관광을 가는 뉴욕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제주도를 혼자 이제 수차례를 다녀왔기 때문에 제주도에 대한 기억은 또 좀 다르게 남아있죠. 많은 의미에서. 다르게 남아있다면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감자님처럼 이렇게 사람이 기억이 남고 이런 거보다는
그 시간의 색깔, 그 공기의 온도, 그때 내가 느꼈던 그 어떤 밀려 들어오는 감정과 세포가 물드는 느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있고. 제주도가 주는 자연 환경에서의 색깔 자체가 기존의 도심에서 보지 못했던 또 감각적으로 감성적으로 나를 좀 깨우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제주도의 밤하늘이 나한테 그냥 그 별들하고 눈만 마주쳤는데도 괜찮아, 많이 아팠지, 많이 힘들었지 라고 해주는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때 어떤 식으로든지 조금 더 이제 고민되거나 좀 신체적으로 힘들었거나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이런 것들이 제주도라는 그 자연 자체가 양님한테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줬던 것 같아서 이렇게 혼자 제주도를 갔다 오셨던 때 좀 많이 좀 충전돼서 좀 위로받고 이렇게 와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라는 섬에 대해서 굉장히 좀 특별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섬만의 특유의. 네. 그게 해외에 어떤 섬을 갔던 것과 또 다 다른데 아마 그 해외 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막 휴양지에서 막 뛰어놀고 이랬기 때문에 달랐을 수도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가 정말 그냥 부담 없이 혼자, 특히 여자분들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게 그렇게 가서 좀 마음을 비우고 오기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가진 곳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양희님과 저의 약간 혼자 여행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이제 추억들을 얘기해봤는데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도 내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좀 훨씬 더 많이 기억에 오랫동안 가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하시면서 뭐 옛날에 혼자 여행 갔던 사진을 뭐 핸드폰에서 스르륵 한번 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럼 약간 혼자 여행을 하는 이 장점과 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또 있죠. 네, 장점이 있다면 양희님은 어떤 게 있을 것 같나요? 그냥 그렇게 말한 것처럼 몸과 마음이 모두 자유롭다 못해서 영혼까지 그냥 내가 정말 바람이 되는 느낌이에요. 자연인. 그냥 내가 아무데나 흘러갈 수 있을 것 영혼까지 같고. 바람이 된다. 풍장인가요? 풍장. 죽으라는 건가요? 장난하는 거예요? 농담이고요. 뭐 나 뿌리러 가요 내가? 흥분하지 마시고요.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감성이 굉장히 취해 있는데 이렇게 자꾸 아니 허수아비처럼 매달아 놓고 바람에 이렇게 시체가 썩어가는 풍장.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미친 거 아니야? 청취자 여러분 죄송하고요. 말씀해 주시죠. 감정 다 상했어. 자, 영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영혼. 굉장히 정말로 그게 뭔지를 느껴요. 영혼이 진짜로 이렇게 풀어져서 자유로워진다는 느낌이 들고 좀 깨끗해진다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표현을 좀 웃기긴 한데 네네. 진짜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고 내 영혼이 깨끗해지다 못해서 내 마음이랑 영혼이 알아서 내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하늘로 승천하는 느낌. 그건 뭐 접신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뭔가 자연과 내가 접신된다.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정말 승천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워낙 이게 감각적으로 많이 열려 계신 양희님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랜드마크 찍는 것보다는 네. 좀 아무데나 그냥 저긴 뭐야? 이렇게 하고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갔는데 약간 외지고 사람 없으면 여기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죽어도 내가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신변의 위협을 좀 느끼죠. 또 겁은 많네요. 엄청 많아요. 저 겁 네. 진짜 많아요. 맞고요.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방금 그게 저는 신변의 단점이라서 위험. 그런 데를 딱 갈 때는 딱 입구부터 느낌이 좀 사람이 너무 없는데? 싶으면 친구들한테 카톡을 보내놔요. 지금부터 내가 1시간 안에 혹시라도 1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되고 전화를 안 받으면 경찰에 신고해라. 현재 위치는 여기다라고. 혹시 그 양희님 그런 생각은 안 해봤나요? 사실 내가 신변의 위험을 받을 거라는 겁이 나긴 하는데 그런 데서 혼자 양희님을 보면 그걸 보는 사람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험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가 어떻게 당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돌아다니는 게 제가 봤을 땐 되게 이상해요. 분명히 다른 사람에도 해를 끼치랜데 왜 저렇게 자기만 겁을 내면서 다니고 있을까? 발언권, 뭐 이런 생각을 신청합니다. 하고요. 그건 다음 에피소드에 하면 좋겠고요. 아니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혼자 여행을 남한테 하는 왜 장점은 해를 끼치냐고요. 해를 끼친다기보단 저는 그냥 가서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하늘을 봐요. 겁을 먹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이 겁 자체가 본인도 충분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내가 당할 거야, 내가 누군가가 이렇게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지가 나는 소중하니까. 이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소중해요. 결국엔 겁이 많다. 엄청 많아요, 저는. 지 밖에 모른다. 전 저만 알고 제 안전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장점이 이겁니다. 여행의 장점. 내가 몰랐던 나를 알 수 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그렇습니다. 혼자 여행을 가게 되면 진짜 내가 몰랐던 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왜 찾을 수 있냐면 진짜 시간이 많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랑 같이 다니게 되면 공백이 없어요. 계속 대화가 오가고 맞아. 계속 어디 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의식이나 내 신경 자체가 이제 그 사람과의 행동이나 이런 게 스케줄로 맞춰지는데 혼자 가면 공백이 있으면서 그 공백에서 뭘 생각하냐면 나를 생각하죠. 맞아요. 난 여기서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나는 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울고 있지? 나는 왜 저런 데서 희열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지? 내 감정에 약간 훨씬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여행에 가는 게 장점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건 내가 몰랐던 나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단점은 뭐냐면 내가 몰랐던 나를 너무 알게 된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점은 나를 알 수 있어서 좋아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그 요소를 찾으니까 거기에 너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되게 몰라도 살기 되는 괜찮은 부분까지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게 단점일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내가 몰랐던 나를 알게 되면 이 여행에서 주는 또 맛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여행에 너무 빠지게 돼요. 미치겠어요. 네, 진짜 집안에서 있는 것 자체를 깝깝해 하셔서 밖으로 계속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혼자 그러니까 누군가랑 같이 여행을 다녀오면 그냥 추억으로 즐겁게 다녀왔다 아쉽다가 되는데 이상하게 혼자 여행을 다녀오면 그게 어디를 며칠을 갔다 왔던 못 견디겠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너무 심하게. 그리고 단점을 하나 얘기하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무 나를 알게 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계속 이렇게 알게 되면 똥꼬집이 세져요. 고집이 굉장히 세집니다. 감자님처럼요? 네, 고집이 굉장히 세져서 나는 거기 아니면 안 돼. 나는 원래 여행 스타일이 이러니까 여기만 가야 돼. 그리고 내 삶의 방식도. 네, 나는 여기에서 이런 걸 느껴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와 한 번쯤은 다른 여행을 구성해서 가야 되는데 그 혼자 가는 맛에 너무 들려서 안 돼. 난 혼자 가야 돼. 난 너희들하고 안 맞아. 내 여행 스타일은 이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저도 그런 게 이제 친구들하고 여행을 갈 땐 당연히 자유여행을 가지만 부모님하고 갈 땐 저희 부모님도 겁이 굉장히 많으세요. 양이님처럼. 그래서 제가 아무리 책임을 지겠다고 해도 가이드를 무조건 붙이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이드랑 항상 여행을 같이 가요. 부모님하고 갈 때는. 그럼 그 겁이 집안 내력일 수도 있겠네요. 집안 내력이에요. 우리 집 식구 중에 되게 이렇게 막 앞으로 나서갖고 돌진하는 스타일이 표면상 봤을 때 엄마랑 저는 좀 그래 보이는데 속이 또 겁이 되게 많아서 또 스케줄을 또 계획대로 다 이렇게 해야 되고 편하고 비교적으로 좀 용기가 있는 스타일인데 예전에는 부모님하고 가이드 여행을 가도 그냥 같이 해외를 나가서 또 부모님하고 가면 좀 럭셔리하게 놀 수 있잖아요. 네네. 그게 자체가 좋았는데 혼자 여행을 가기 시작하니까 가이드분하고 같이 다니는 그 루트와 그 시간을 용납을 못하겠는 마음인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가는 거 마음 편하게 먹자라고 해도 자꾸만 그 비교가 되는 마음이 그렇죠.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저희가 이제 둘 다 혼자 여행의 이제 장점하고 단점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공감을 가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혼자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저희 방송을 좀 많이 듣고 있을 수도 있기는 하잖아요. 혼자 우리 회사원 A님처럼 저희 그 18화에 저희와 함께 소통해 주셨던 그 남쪽의 그 바다 그 남쪽 바다에 혼자 가서 우리 방송 그렇게 들으신다고 메일을 보내주셨었는데 또 네, 맞습니다. 그렇게 여행 가서 저희 방송 들으실 수도 있죠. 저희와 다른 약간 장점이나 단점 같은 게 만약에 있으시면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방송에서 다음 에피소드나 이럴 때 소개해드리면 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혼자 하는 여행에서 가장 크게 얻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감자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장점 그리고 제가 말했던 장점 그게 굉장히 큰
얻는 것인 것 같아요. 어떤 자유로움일 수 있고 또 나를 알아가는 방법. 네. 근데 확실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꺼내는 건데 네. 일상을 살면서 나 자신의 마음을 내가 되게 잘 알고 나는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제대로 꺼내지지 못하는 크고 작은 마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게 이제 혼자 여행을 가보면 그 마음들이 잔잔하게 흘러나오다가 아주 그냥 피날레로 어느 순간 그냥 콸콸콸콸콸 쏟아나오면서 나는 나를 진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되게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나임에도 분명히 뭔가 가려져 있던 게 있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게 있고 그리고 좀 비워내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내가 좀 마음속에 아픈 구석이나 그리고 좀 상처 같은 게 생각보다 맞아요. 나한테 좀 타격이 크게 그러니까 내가 일상이 바빠서 인지를 못했던 것뿐이지 그런 마음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면서 내가 일부러 의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좀 뭔가 비워지고 그러면서 자동으로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채워지면서 돌아오면 일상에선 또 현실을 겪으면 또 내가 이런저런 파도를 겪게 되고 똑같은 나로 살지만 어쨌든 또 한 번의 마음이 안정되는 계기가 돼서 그게 일시적인 것 같지만 저는 그게 지나보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냥 한 계단을 올라온 상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님께서 내가 잘 몰랐던 감정을 이제 혼자 여행 가서 알게 된 거죠. 사실 알고 오면 별거냐, 그걸 알면은 뭐가 달라지겠냐 하지만 알고 와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과 모르고서 일상생활을 하는 건 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게 내가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무슨 수행을 하거나 내가 어떻게 그거를 참고를 해서 생활을 못하고 똑같이 생활을 한다고 해도 내가 이미 그런 내 마음을 이제 잘 알아주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수학인 것 같아요. 그 수학 자체가 결과물이 바로 자존감이죠. 자존감이 맞아. 이제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회사 생활을 하거나 친구 관계를 하거나 인간관계를 할 때 내가 조금 더 흔들림이 적을 수가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되게 SNS에서 비춰지기에 남들이 좋아요를 누를 만한 남들보다 뛰어난 뭔가가 있어야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한테 불안이나 불확신이 없고 나를 되게 잘 아는 게 자존감을 높이는 되게 큰 요소가 되더라고요. 아니 사실 그게 다죠. 왜냐하면 자존감은 사거나 돈으로 사거나 구매하거나 뭐 열매처럼 따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경험을 하다 보면 내 안에서 조금씩 새싹이 자라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되는 게 자존감이에요. 얻기는 되게 힘든데 네. 또 없어지는 건 한순간인 게 자존감이어서. 그것도 그렇고 이제 한 번 나무가 크게 자라면 좀 유지가 오래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혼자 여행하면서 가장 크게 얻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나를 알아가는 그 방법. 그게 가장 큰 거고 그게 가장 좋은 이유는 내 자존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 그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진짜 혼자 하는 여행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뭐 책을 보는 것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경험들 자체가 혼자 아는 나를 알아가는 방법 중에 굉장히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좋은 것 같아서 저희도 혼자 여행을 하다 보면 약간 갑자기 이런 게 생각나는데 제주도나 이렇게 혼자 다니다 보면 눈빛이 약간 불안하셔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혼자 오신 분들 이렇게 보면 눈빛이 약간 불안해서 자기한테 먼저 말을 걸어줬으면 좋겠어요라는 그 눈빛을 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나한테 말을 좀 걸어주세요. 라는 그 눈빛이 막 뿜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선이 약간 안정되지 않고 여기저기 막 둘러보고 하세요. 그게 뭐야? 그게 그냥 누가 좀 말을 그냥 걸어줬으면 좋겠는 거야? 아니면 궁금한 게 있는데 먼저 못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혼자 여행을 거의 처음 와봤는데 너무 즐겁기도 한데 혼자 있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건데 근데 대신 중요한 건 긍정적으로 내가 나를 몰랐던 그 감정을 찾고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가 지금 열렸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열렸다는 거라 나한테 말 걸어주세요. 난 지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막 설레이는 그 눈빛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 돌아다니다 보면. 그럼 가끔 저도 혼자 여행을 가다 보면
식당 같은 데 가서 거의 다 혼자 먹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혼자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 테이블에 딱 가가지고 근처에 딱 가서 앉아서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뭐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딱 여기까지만 물어봤는데 그분들은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다 합니다. 너무 즐거워서 누가 나를 말을 걸어준 게 너무 즐거워서 제가 일정은 이렇고요. 언제 가고요. 저는 여행을 왜 왔고요. 제 직업은 이거고요. 저희 부모님은요. 가족은요. 막 이런 얘기를 막 서슴없이 해요. 근데 그게 너무 귀엽고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왜냐면 한 번도 내가 혼자 있어 본 적도 없고 혼자 여행을 해본 적도 없는데 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귀엽게 봐주는 감자님도 네. 마음이 되게 열려 있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약간 꼬인 마음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니 나는 요거 하나 물어봤는데 언제까지 얘기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단순하게 난 진짜 혼자 여행하러 왔어. 아무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난 오로지 내 스케줄대로 내 혼자 느끼다 갈 거야. 근데 사실 혼자 느끼다 가는 거 좋죠. 근데 집에 가도 혼자 있고 회사에서도 혼자 있어요. 이 혼자 있다라는 의미가 누군가랑 같이 있는데 혼자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뭔지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혼자가 항상 있어요. 네, 그런 정신적인 혼자 네, 있는. 정신적인 혼자로 갇혀 있어요. 저희 지하철 타다 보면 책 보시다가 그거 닫고 바로 이어폰 꽂고 노래 듣다가 바로 스마트폰 게임하고 이게 뭐냐면 혼자 있는 시간을 두지 않고 계속 외부적으로 다른 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그 시간이 너무 어색하죠. 근데 사실 여행을 가서 그냥 내가 어떤 경험을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 게 그냥 열어놓고서 있는 분들의 그 눈빛, 초롱초롱한 그 눈빛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혼자 여행을 가는데 어느 식당에 들어가거나 돌아다니는데 너무 초롱초롱하고 너무 시선이 지금 그냥 뭐 뜬구름만 봐도 좋고 그렇게 징글벙글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말 한번 건네보시면 어디서 오셨어요? 뭐 하면 이게 사실 새로운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까 저희 그 양님도 장점으로 얘기했지만 나를 아는 방법이 제일 좋다. 나를 알아가는데 진짜 좋아요. 새로운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나를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게 저는 처음 갔을 때 남들 눈에는 아마 저도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마음이 누가 나한테 말 걸까봐 굉장히 방어적인 상태로 갔어요. 네네. 나는 아까 말씀하신 혼자 있고 싶어. 아무도 나한테 말 걸지 마라는 상태로 갔는데 마지막 날에 있었던 게스트하우스를 제가 매년 갈 때마다 가는 게스트하우스인데 네. 거기는 사람들이 되게 모이는 데예요. 막 파티를 하고 시끄럽다기보다는 좀 정감 있게 오손도손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인데 그 자리에 되게 방어 기제를 갖고 그냥 어떤 건지 경험만 한번 해보자 라는 약간 삐딱한 생각으로 갔는데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처음 보는데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양이님이 그 좋은 걸 왜 느끼냐면 벌써부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난 누구랑 대화해도 괜찮아. 그냥 이 사람들하고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고 몇 마디 안 해봤는데 그게 우리가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물건을 사거나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입은 옷,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사람들과의 연결돼서 사귈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그렇게 여행지에 가서 오로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진짜 그런 허물을 다 벗어 던지고 서로에 대해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더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니까 되려 그 이후에 여행을 갈 때 제 눈빛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눈빛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전에는 누구세요? 저 아세요?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다면 왜 나한테 아무도 말 안 걸어? 말 좀 걸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이후부터 저는 좀 그러고 다니는 느낌? 그걸 이제 내가 중요하거나 내가 그 좋은 감정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난 말 걸면 다 말할 준비가 돼 있어 이리 와 막 이런 느낌인 거죠. 맞아요. 혹시나 이제 돌아다니시다가 량이님처럼 그렇게 발랄하신 분이 돌아다니면 꼭 말을 걸어서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시켜 주시면 좋겠네요. 아니 왜 날 집으로 끌고 가냐고. 농담이고요. 저희가 약간 그러면 혼자 여행할 때 어떤 방식의 여행이 좋은지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안 해보신 분들께는 좀 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지 양님 한번 저 한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얘기해보죠. 네, 저 한 가지 먼저 던질게요. 네, 던져보세요. 최소 어디를 가든 최소 3박 4일은 하는 거.
일정을. 그리고 국내라면은 더더욱 부담이 없으니까 뭐 어떤 일을 하시던 좀 휴가를 한 번에 좀 그래도 여유롭게 쓰실 수 있다면 일주일은 최소한 너무 여기 찍고 저기 찍고 말고 맞아요. 한 지역에 맞아요. 최소 3박 4일에서 일주일은 있어 보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정말 공감합니다. 엄청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혼자 가도 내가 뭐 7박 일정에서 뭐 전주 갔다가 부산 갔다가 제주도 갔다 이렇게 하면 혼자 가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라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약간 조언 같은 걸 하나 해드리면 그냥 눈치 보지 말고 내 맘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됐든. 왜냐면 여행지에 가서까지 타인을 눈치 보게 되면 그거는 여행 나 혼자 가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 노래 부르면서 다녀보세요. 그게 서울에서는 저 사람 미친 사람인가? 라고 하겠지만 여행지 가서 어디 바닷가나 어디 산이나 어디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또 괜찮아 보여요. 그거. 뭐 떼굴떼굴 한번 굴러가 보기도 하고요. 맞아요. 맞다고요? 저는 제주도 가면 그렇게 도로가에 왜 그 해안도로 있잖아요. 네네. 도로 가생에 그렇게 누워 있어요. 그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나 편한 거에만 집중하면서 혼자 여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느껴져요. 사람들이 차 창문을 열고 저쪽에서 오는 차든 일로 가는 차든 뭐야? 차 창문을 내리고 저를 뭐야? 저 여자 뭐야? 쓰러진 거야? 누운 거야? 뭐야? 이렇게 쳐다보는 게 느껴져요. 네. 사파리의 동물이 된 느낌인데 그게 그렇게 이렇게 생각이 안 되고 저 누워있는 거니까 그냥들 가십시오. 이런 마음이 여행 갔을 때는 그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또 어떤 여행 방식이 있을까요? 많이 걷는 거요. 관광지 말고 그냥 어디라고 설정돼 있지 않은 그런 뭐 골목이나 어떤 알 수 없는 길 이런 데를 너무 내가 진짜 저긴 위험하다 싶은 곳만 아니라면 그런 곳을 찾아서 많이 걸어서 다니는 거. 그것도 너무 좋고 저는 너무 예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양이님이 스케줄 짤 때 좀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상과 달리 사실 일어나지 않는 일이 더 많아요. 일어나지 않는 일이 더 많은데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여행에 대한 거를 내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그리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여기 갔다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예상해서 좀 이득 보는 것도 있지만 혼자 여행을 가게 되면 그런 곳에 내가 온전히 신경을 쓰게 되면 나를 알 수 있고 내 편한 위주의 여행이 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그 숙소나 비행기 티켓을 끊는 건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네. 어느 순간 그게 계획을 안 짜고 해보니까 그게 전 재밌더라고요. 저도 겁이 있어서 무작정 그렇게 막 다니고 숙소도 예약을 안 하진 않아요. 근데 숙소 위치만 찍어놓고 어쨌든 제가 저녁에 너무 늦지 않게 그 숙소로 안전하게 들어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네. 그것만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내가 나 스스로와 약속한 시간까지 숙소로 돌아갈 수만 있게 그것만 찍어놓고 그 주변을 그냥 맘대로 돌아다니고 예를 들면 뭐 어디를 가서 지하철 여행을 해도 아무 역이나 그냥 내려요. 일단 걸어보고 버스도 아무 데나 내려서 걸어보고 차를 끌고 다니면은 더 자유롭죠. 그렇죠. 그냥 조금 걷기엔 좀 위험해 보이면 일단 차를 끌고 그냥 거기를 진입해 본다던가. 그렇게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 너 계획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거. 정말 이게 최고예요. 네, 진짜 마지막으로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어요. 모든 걸 계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여행에서 만약에 즉흥성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뭐 하는 게 없으면 그건 혼자 하는 게 아닌 거죠. 맞아요. 그건 그냥 누구랑 같이 하는 여행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 옆에 나 같은 똑같은 애를 하나 데리고 내가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계획을 많이 하게 되면 너 어디 갈 거야? 너 이거 먹고 싶지? 너 이거 해줄까? 그러면서 나한테 겁나 굉장히 많이 신경 쓰게 돼요. 그거 약간 출장 아닌가요? 그렇죠. 누군가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나를 모시고. 그러니까 모든 걸 계획하지 말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내가 오지를 들어간다거나 아프리카를 간다거나 좀 멀리 들어갈 때는 사실 계획을 좀 디테일하게 세워야 되죠. 그건 생존이 걸려 네, 있으니까. 생존이 걸려 있으면 세워야 되지만 국내거나 제주도거나 뭐 가까운 일본이거나 조금 안전이 보장되는 곳에 있으면 너무 계획 세우지 말고 그냥 즉흥적으로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이거 먹자 그냥 피곤하다 자자 이렇게 해야 오히려 여행 가서 내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네. 다른 사람들하고 뭐
그런 얘기 많죠. 얘기 잘못했다가 음. 납치가 되거나 네? 주는 거 함부로 잘못 먹었다가 배탈이 나고 뭐 무슨 아니 배탈이 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내 의식이 없어져서 어디로 내가 사라지거나 장기가 팔리거나 참 너무 과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도 조심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이제 저처럼 많이 두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게 많이 무서워요, 솔직히. 네.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직감적으로 왜 술 먹고 흥분하지 않았을 때 여기서 지금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사람들하고는 좀 얘기를 해봐도 되겠다. 지금 이 식당이나 카페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좀 얘기를 해봐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좀 마음을 내려놓고 낯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는 것, 그리고 휴대폰으로 서울의 일상에서 하던 여러 가지를 안 하는 거. 물론 연락이 오면 받고 내가 사진을 찍고 SNS를 하고 다 상관이 없지만 서울에서 하던 만큼의 큰 빈도수로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지 않나 싶어요. 네, 맞는 것 같고요. 혼자 여행 가는 여행에서 이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양희님도 저도 이제 혼자 여행을 좀 어느 정도 다녀봤으니까 네. 약간 팁 같은 거를 그냥 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한 가지, 두 가지만. 팁이요? 네, 팁. 혼자 여행의 팁. 혼자 여행할 때 팁이라. 일단 먹는 거 같은 경우는 물론 맛집을 저처럼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리 맛집 같은 경우 좀 알아두고 가시는 것도 괜찮지만 그 현지인들한테 어디가 맛있는지를 물어보는 거? 그 내가 묵는 숙소가 예를 들어서 어디 진짜 편한 게스트하우스를 묵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호텔이나 콘도 이런 데 묵으면 정말 관광지 책에 나오는 그런 식당을 알려줄 가능성이 좀 큰 것 같고 네네. 그냥 거기에서 택시기사 아저씨나 버스기사 아저씨나 거기에 정말 그냥 주민분들께 여행 가서 이 근처에 어디가 밥 먹기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좀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딱 3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여행하기에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팁은 바지는 한 벌만 갖고 가면 돼요. 왜요? 상의만 그냥 여러 벌로. 왜냐하면 짐을 좀 간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하긴 저도 항상 바지를 덜 가져가요. 혼자 여행하면서까지 그 하이힐 신고 코트 입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멋을 멋내게 보여야 돼. 이뻐 보여야 된다는 건 조금 내려놓고 짐을 좀 간소하게 챙겼으면 좋겠고 아까 양희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핸드폰 IT 기기 같은 거 있죠? 아이패드 이런 거. 이런 거는 안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또 가장 현실적인 팁 하나 뭐냐면 적어도 날씨는 한번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핸드폰에 날씨는 뜨니까. 네, 왜냐하면 날씨 자체에 따라서 그 여행지가 바뀌는 분위기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맞아. 특히 혼자 여행 안 해보신 분들이 첫 혼자 여행을 날씨 안 좋을 때 가는 거랑 추울 때 가는 건 전 좀 비추해요. 그거를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저희가 오늘 나 혼자 가는 여행에 대해서 어쩌지 50화 특집으로 박수를 초반에 굉장히 신명나게 치면서 시작을 해봤죠. 경박스럽게 시작했죠. 네, 오늘 간단하게 소감 한번 말하고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어땠나요?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또 혼자 여행 가고 싶고 그리고 혼자 여행 갈 때 확실히 저 같은 경우는 화구 그 수채화 화구랑 노트랑 펜을 꼭 들고 가는데 가서 그렇게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그리는 게 아니라. 좋네요. 그런 거랑 내 마음을 아무거나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고 저는 사실 이 녹음이 끝나고 친구들하고 며칠 뒤에 제주도를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행을 또 잘 다녀와서 다음 주에 여러분을 만날 텐데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솔직히 아직 좀 춥고 3월, 4월, 5월 날씨 좀 좋을 때 혼자 여행을 국내라도 여기저기 통영, 홍도, 제주도 좋은 데들 많잖아요. 한번 가볍게 떠나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으면 오늘 혼자 하는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1시간 동안 얘기해봤는데 그냥 간단하게 가고 싶어요. 그냥 굉장히 땡기고요. 조만간 가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땡기고 가고 싶고요. 그럼 양희님께서 저희 방송에 대해서 마무리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여러분 저희 50화까지 벌써 왔는데요. 저희 50화까지 또 방송 같이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방송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ajjj0211@naver.com 이라는 네이버 메일 주소로 저희와 소통을 해주셔도 되고 팟캐스트 어쩌다 이렇게 됐지 네이버 블로그나 각자 청취하시는 어플 댓글란을 통해서 저희와 소통을 해주시고요.
우리는 그러면 다음 주에 51화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의 감자와 량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새 마음 새 뜻으로 만나요. 안녕.